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할까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원래는 향교다방 시간이라고 제가 좀 한복을 곱게 입고 이제 차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오늘 감사하게 날씨도 너무 이렇게 궂은 날씨에 많이들 와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뒤로 빠지는 바람에 복장이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이제 처음 뵌 분들이세요. 막 거의가, 그죠? 그래서 이제 가덕현 선생님하고 최경자 선생님께서 두 분이 이제 진행을 해주실 건데, 오늘 그러니까 태안에 이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지역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대화하면서 태안이 어떤 곳이다, 또 혹시라도 또 좀 뭐가 좀 부족한가, 뭐가 좀 괜찮은가, 뭐 여러 가지 각각의 생각들을 갖고 계실 텐데, 그런 거를 이제 서로가 편안하게 격의 없이 이제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저희는 이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활용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쪽 보조 사업이. 거기에서 이제 올해 태안향교가 처음으로 이제 17간 이제 이거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시간 반인데, 저희가 이제 태안을 잘 모르거든요. 저희는 원래 결성에서 홍성 결성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뒤에 있는 남자친구가 이제 여기 대표로 이제 총괄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태안 지역에 이제 여러분들을 좀 잘 모르고, 제가 아는 분은 두 분이세요. 두 분도 뭐 예전부터 아는 거 아니고 어쨌든 어찌어찌 갖고 알아가지고 두 분한테 저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의논을 드려갖고 이제 이런 자리를 만들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거를 이제 해서 8월은 방학이고 이제 9월달, 10월, 11월달까지 이 시간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할 거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제 태안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뭔가 조금 보탬이 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런 자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맛있는 차 올려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에 그냥 얼떨결에 폭우가 왔듯이 저한테 이렇게 큰 힘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갑자기 선생님들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한다든가 태안에 뭐 얘기를 하라 그러면 잘할 텐데 우리가 태안의 문화와 정서, 그러면 태안의 인물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또 여기 계신 선생님들하고 그런 그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주어진 짐에서 제가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다가 정말로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태안에 정말로 우리의 그 태안 사람들한테 어떤 지주가 될 수 있는 분이 태안 지역에 있었나. 근데 저도 많은 곳을 찾아봤을 때 그럴 만한 인물은 없었다. 그렇지만 우리 평범한 우리 평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지 않나.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게 오늘 주제로서는 저는 참 편안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가볍은 생각을 가지고 왔고요. 거기에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프린트를 살짝, 근데 솔직히 오늘 아침에 15장 프린트를 하면서 모자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오늘 모자를 되는 거는 어찌됐든 간 저하고 가덕 선생님의 인기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요.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들한테 지금 나눠드렸던 조이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래도 이분이라고 그러면 오늘 선생님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다음에도 이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저 혼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우리 가족 선생님 인사하신 다음에 간단하게 이 조이천 선생님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덕현이라고 합니다. 부산에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렇게 뉴스 써도 되나 아주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한 일주일 전인가 이렇게 어떤 변화가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듣고 어제나 이게 확인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현재 태안 미예총이라고요. 민족예술인단체 총연합 태안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안문화원에 이번에 이제 이사로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문과변을 이렇게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이제 좀 짐을 지었는데 그래서 없지 않아 이런 고민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기 바빠갖고 저희가 지금 8월 1일부터 펜화하고 사진전 친경자 선생님하고 펜화 작가하고 연합 컨셉전을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4일까지 2주일간 진행되는데 그거하고 저희가 이제 공연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 공연을 지금 막 대본을 이제 마무리는 했는데 다시 그 형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어서 오늘 사실은 그거를 좀 잡는 날이고 몇 배우들이 가서 지금 발성 연습을 하고 있어요. 잘 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올해는 태안의 인물로서 그 문화적 부분들이 굉장히 드러나지 않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좀 아시면 조금 잠깐 좀 보는데 지화 쌤이 이제 많이 활동을 하셨죠.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이제 현재는 정남수 선생님이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외에 문학인으로서는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오늘 여기 우리 이완규 선생님 현재 이제 미술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후학 이렇게 지도하시고 이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자리가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올해 이런 최광석 시인이라고 안명원 창기 출신입니다. 이분이 올해 문학인으로서 처음으로 국민운동 문안장을 수상받은 분인데요. 우리나라 문학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전 문화예술 분야의 그 민주화의 현대 상징적인 인물이십니다. 그분이 태안이시고 그래서 그분을 추모하는 문학제와 학술제를 올해 가을에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엄봉동봉 하긴 했는데 또 대표라고 맡고 있는데 공부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막상 이런 자리가 언뜻 왔어요. 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태안문화예술에 길을 묻다. 지금의 우리 정체성은 뭘까? 또는 어떤 우리 그 정책적 부분에서는 어떤 면이 있을까? 이런 걸 좀 고민하겠다는 걸 머릿속에만 듣고 있었는데 어떻게 느닷없이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 걸 들어와서 저는 내용을 잡지 못했고요. 그냥 부랴부랴 지금까지 학교에서 좀 이렇게 집에 또 비 때문에 사고가 나서 인터넷 담대로 해가지고 그냥 훅 하고 이렇게 내용만 그냥 거두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고요. 한번 여러분들의 말씀을 태안의 문화예술의 제목을 태안의 문화예술을 생활문화 전통과 현대 생활예술의 그 방향이라는 게 어떨까 좀 거창한데 우리 삶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부랴부랴 이렇게 왔습니다. 부족하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그럼 제가 사실은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프린트를 해가지고 와서 성의가 너무 없어서 죄송하긴 해요. 가덕인데 뭐 어저께 저녁에 우리 7시에 만나가지고 간단하게 입 맞추고 집에 가서 그냥 이렇게 뛰어나왔거든요. 근데 꼭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까 가덕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태안 지역의 어떤 문화예술의 정체성이라든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건 이런 것들을 여기 앉아 계신 참여하신 선생님들하고 어떤 그런 질문이나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 이 자리가 더 빛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제 선생님들한테 큰 글씨로 나와 있는 조이천 선생님이라는 분을 우연히 제가 인터넷에서 알게 됐고요. 제가 놀랐어요. 태안 지역에 이런 분이 있었구나. 근데 이분이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 향교 예 아시죠? 조금 아시는 데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조희천 선생님이에요. 그러세요? 저도 여기서 보니까 향도에 현판을 쓰셨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자료에. 그래서 이분이 이 정도로 이 우리 태안 지역에서는 그래도 향교하고 저 밑에 모계장인가 정의정 현판을 쓰셨던 것 같아요. 그게 자료에 나와 있었어요. 향교 현판이라면 대성전을 얘기하는데 네. 저희도 확인을 해서 예. 보니까 어떠한 증거가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어떤 향교에서 그렇게 대성전을 실제로 누가 썼다 하는 기록이 없고 뒤에도 없어서 저희들은 확인을 못하는 그런. 그러면 정준이 여기 지금 난사유교에 지금 보면 향교의 중수기를 짓거나 정의정의 상당문을 썼다. 그게 이제 난사유교에 나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문화원에 서예 쓰는 누구지? 그 친구가 그 복사본을 기증을 했더라고요. 대한문화원에 난사유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분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던 게 난사유교에 그러니까 시작을 뛰어나게 하고 현재 30여 권의 책이 전해진다, 시가 전해진다 그러면 그 30여 그 시작에는 분명히 태안의 그 시대의 이야기가 그 시에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지난 어떤 문화예술에 대해서 그래도 좀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유고집이 지금 문화원에 복사본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분에 대해서 발자취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태안에는 중앙부처에 가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거기서 이런 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아버님이 아버지 조전왕과 스승 조전하에서
학문을 배워서 서산 태안 지역에 대표하는 기후학파 계열의 성리학자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우리 그 가르쳐 선생님하고도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었던 그 간제 전우를 태안으로 초청해서 이 지역의 유생들한테 성리학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간제 선생님도 이분에 의해서 태안에 와서 그렇게 여기 유생들한테 공부할 수 있었고, 지금 그 최명희 선생님하고도 관계가 깊었던 분이라고 이런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제 그 여기 현재 30여 권의 책이 시작이 뛰어난 시작이 있다 그러면 저도 한번 이제 문화원이든가 다른 데서 자료를 찾아서 그 어떤 시를 몇 편이라도 찾아진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즈음에 이 지역의 이제 문화예술 같은 걸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공부를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오늘 이 조이천 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싶었고요. 저도 찾아볼 것이고 선생님들도 한번 이분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찾아서 우리가 이 지역에 그래도 이런 어르신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접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한테 그거를 한번 같이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자료를 찾아보는 대로 여기 계신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볼 거고요. 선생님들도 지금 이제 뭐 난사유보가 됐든 이 조이천 선생님이 됐든 이런 자료를 찾아보시고 같이 우리가 이 지역의 이런 어르신을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들하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고요. 우리 가덕현 선생님한테 넘겨드리겠습니다. 저희 책임자 스님 지난번까지 이제 그 손세제 그 유학자 있습니다. 철학 박사인데 내포지옥과 이쪽에 강의를 좀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문화에 대한 정의를 지역에 그 문화생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어떤 학문의 중심이 있었을 때 비로소 문화의 흐름을 잡을 수 있고 지역의 어떤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에 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태안 지역은 그러나 이제 그 과거라든가 이런 등재하신 분들이 없고 그런 그 학파나 그런 계보가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태안에서는 밖에 나가서 배우는 것은 있는데 돌아와서 그 배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부재하다 보니 그런 게 형성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 되게 찾기가 어렵고 역사 속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데서 아마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원 측에도 그래서 오늘 이걸 조사하신 것 같고 문화원 측에 조금 성목장과 얘기를 해봤더니 아까 간제 선생님 얘기인데 저는 공부를 안 해서 몰라가고요. 간제 전우 선생님인데 한번 잠깐만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니까 부안 지역에서 상당히 그 고택도 있고 많이 이렇게 추앙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구나. 대문화원에서 그래서 아마 근음 쪽으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배움을 가졌다. 뭐 이런 기록을 문화원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냥 뭐 어떤 내용을 한다라기보다 하나의 그 발휘하는 과정으로 생각하고요.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향토사학계에도 있는데 자칫하면 향토사학계하고도 이게 언급이 되는 사실 공부도 안 해가지고 저는 이제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도 좀 있고 많이 또 연구하신 전 문화원장님들도 쭉 계신데요. 또 자칫하면 문화원에서도 진행하는 부분과 중첩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뭐 이런 부분에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문화예술의 부분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는 고민이 돼서 적어도 태안이라면 태안의 어떤 속성과 태안의 어떤 그 습성과 또 태안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부분에서 학문적인 어떤 전통을 넘어서서 그런 게 부재가 있으면 더 좋고 또 그것은 또 상류 또 지배 문화일 수도 있고 상류 문화일 수도 있는데 있으면 상류 문화와 중간 또는 우리 평미 문화들이 서로 연계되고 상호 교류하는 굉장히 좋은 문화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문화가 아니었을 때는 좀 더 우리 일반
서민들의 삶이 어떻게 좀 가꿔졌을까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그런 기회가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찾아보면 좋겠는데 자료를 만들 생각도 좀 하고 좀 찾아서 PPT도 좀 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요. 오늘은 개발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게 어떤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찾기인데 태안의 그 전통과 생활문화에서 한번 잡아봤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태안에 좀 되고 있는가. 그래서 저희가 아까 글쓰기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태안 그 문화원에서 그동안 해왔던 그러한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하기 전에 잠깐 보시면은 충남학이라는 게 지금 시군별로 많이 진행되더라고요. 강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충남학. 그래서 책자를 이렇게 만들어갖고 충남학의 이해라는 책자를 통해서 강의가 진행되더라고요. 아마도 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까 또 태안학이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태안학은 또 뭘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충남학이라는 책, 그래서 혹시라도 하다 보니까 한 번쯤은 우리가 더듬어 봐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몇 번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저렇게 했는데 근데 아니에요. 여기서 차례를 보니까 차례만 잠깐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역학, 충남학이란 무엇인가? 충남은 지리적으로 어떤 것인가? 충남의 역사, 그 다음에 충남 유학의 학맥과 하품. 적어도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향교 문화와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공부한다고만 했고. 그 다음에 양반의 고장 충남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변방이 어떤 저는 중국을 가니까 배 타고 중국 대련 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거기가 농담 삼아 그랬거든요. 이게 많아갖고 친구들은 농담 삼아. 야 여기 태안보다 인구가 굉장히 많네. 근데 그랬더니 웃으면서 야 태안이를 비비고 되냐? 그래서 그 가이드 보고 여기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이 시가 그랬더니 600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서로 웃었는데 그런데 그게 중국의 변방이란 말입니다. 변방이고 태안도 변방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게 좀 있고요. 충남 지역에 또 항일 독립운동 관련들이 있단 말이죠. 태안이 이제 홍성 지역이 이제 결성 향기가 왔는데 홍성 지역을 보면 뭐 김자진 장군으로부터 지금 윤봉길 의사 지난번에 청년 윤봉길이라는 연극 작품이 전국 처음으로 충남에서 대한민국 영웅제 대상을 받았어요. 그 예산팀에서 했는데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좀 예산홍성에 있는데 태안은 또 딱 이렇게 말하면 지금 이제 한참 되는 이종일 선생 이 부분이 이제 천도교로서 진행이 됐고 나이는 이종일 선생이 많으세요. 문양목 선생보다. 문양목 선생은 이 동학이에요. 동학군으로 여기서 참여했다가 홍성 전투까지 갔다가 퇴각해서 왔다가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사형장으로 손목격 가다가 탈출한 거예요. 아는지. 근데 태안 향교 문화생이었어요. 향교에서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배운 거예요. 그럼 이종일 선생님은 서울로 올라갔어요. 집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출판업도 하시죠. 가산이 좀 있으셔서 서울로 올라가서 과거국제를 해요. 거기서 이제 생활하시고 깊이는 저 공부 나중에 하고요. 하여튼 문양옥 선생님 들어가다 여기서 도망가가지고 저 섬에 숨어있다 인천으로 기름배를 지나가는 배를 타고 인천으로 가서 인천에서 서당을 해요. 그 서당 밑에 들어가 있다가 애들 가르치다가 나중에 마지막 하와이행 사탕공장 가는 마지막 배를 타고 하와이행을 합니다. 생활하다 이제 로스를 가게 되는데 이따가 그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런 분이 계시고 독립운동을 하는 분이 그런 분이시고 또 한 분이 안면도 이종원 선생님 이제 거기에 대한 사진이나 영전 이런 건 없더라고요. 이번 추모제를 지내기로 선양회를 했다라고 신문 기사가 난 게 있어서 잠깐 갖고 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사회와 민속. 그 부분은 문화원에서 시리즈로 좀 돼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태안에 그런 게 좀 있고요. 전통 축제 뭐 이런 게 문화유산으로서는 태안의 뭐 국보에 우리 여기 태어람 삼전불이나 뭐 특별히 이름 나온 거는 이제 그 정도고요. 지금 안흥진성 이 부분이 있고요. 충남 전체를 봤을 때는 뭐 잔잔하게 뭐 여기
흥주사라든가 뭐니 있지만 그렇게 나온 건 아니고 우리 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있고 뭐 여성 문학 뭐 있는데 서사까지는 여성 문학이 오는데 태안에는 그런 사실은 그 지배계층의 문화가 부존하죠. 없습니다. 그래서 서사는 적어도 이제 영조의 부인까지도 16살에 시집권에 살았으니까 여성들의 그 가문들이 있어 서가문들도 나오고 뭐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태안까지는 아마 그렇게 호족들의 세력이 있는 곳이 아니고 폐분되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저번에 우리 임 박사가 앞으로 철학도 좀 공부해 주신다고 했는데 철학에 대한 부분 구조나 이렇게 폐분됐다 돌아오면 어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골짜기로 막 들어가서 살았던 그런 철학 구조가 있다는 것은 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적에서 내포에 들면서도 안 들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권의 내포적 지리적 특성이 있어요. 뭐 이런 걸 해놓고 태안 충남학이 이렇게 강의가 되더라고요. 태안은 어떻게 자리 잡아야 되나 이런 것도 좀 저희의 문화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아까 민숙인데 근대 문화 속에서 보니까 잠깐 이제 책은 여기 있는데요. 한번 좀 보면 지금 문화원에서 간행된 거 있는데 이게 이제 태안의 역사와 민속문화 이렇게 이런 책자가 있고요. 서리설경 같은 경우는 뭐 태안의 민속 중에 대표적으로 지방 문화재죠. 한때는 기독교 종교적 문화가 많이 얘기가 되는 이런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마을 신앙 경제 남면도 지역의 조개 부르기 노래. 지금 저희 국악분과에서 선소리 상타령 분과에서 이제 고기 부르는 노래, 고기 부리는 노래 이런데 지금 그걸 좀 연습하고 공연하고 이번에 백제문화제를 국악 부분, 민요 부분에서 참가를 해요. 저희 우리 국악분과가요. 처음일 거야 아마 태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제와 조개 부르기 이런 책자가 발행이 됐고요. 또 이제 마을 신앙과 경제생활 남면 지역에 이런 게 좀 발행이 됐고요. 문화원 자료입니다. 태안 정중리 반도의 역사와 민속 이런 책자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 신앙 이제 여기 어디지? 마을 신앙인데요. 네, 요런 여기 안면읍의 마을 신앙과 경제생활 이런 책자가 발행이 됐고요. 그다음 태안 법사 아까 얘기했던 서리설경이나 법사들 예전에는 의료 행위들이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저 법사들을 이용한 그런 의료라든가 안녕을 기원하는 안택제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요거는 이제 태안 지역의 민속 문화지만 소금 문화가 굉장히 정착돼서 컸던 그러니까 1001년 이전에 그 자연 문화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황해도 지역하고 경기 지역하고요. 저희 태안 지역이 굉장히 강하고 또 하나는 영산강 지역. 여러분 고려의 왕건이 첫 부인이 영산강이잖아요. 호족이. 사실은 그게 예전에는 소금 전쟁이거든요. 소금 전쟁 중에 하나에서 그 정씨 부인인가? 그 부인을 이제 사실은 태조의 강씨 부인처럼 와가지고 두 번째 부인이 이제 주권을 잡는 이런 형태인데 그 지역이 또 자연 발달이 되는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천일염으로 넘어가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인천 주안염전에 살았거든요. 마지막 염전이 없어지는 순간까지 사금팔이 캐갖고 팔아먹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가면 다리 몽둥이 분질러 버린다는데 일본 놈들이 그거를 그 최대 최초의 염전이에요. 엄청 커가지고 뭐 3층 건물 정도 돼요 창고가. 그 안에 들어가면 막 이 박쥐들이 막 가득하고요. 엄청난 염전인데 그게 질 때 이제 사금파리가 남으면 땅속에 어디다 묻었던 거야.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바지게 지고 했겠죠. 근데 끝나고 나서 다 거기다 공장지대를 만들면서 그걸 어디로 가니까 그걸 찾으면 노다지를 찾는 거야. 한 300가마, 500가마 나오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에 뭐 200원인가 얼마인데 그거 노다지인데 아주 다리 몽둥이 분절을 줄 뻔했습니다. 그게 겨우 하나 찾았어요 저도. 그래서 300가마를 거기에 끄집어냈는데 그런 천일염이 들어오면서 1108년 때 최초인데요. 소래염전은 염전이 아니에요. 그런 염전이 들어오면서 이제 서서히 몰락하죠 자연이. 그거 부수를 한 거예요. 태안에 남아있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최초로 돌아가신 저 신세철 원장님하고 정락수 원장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합쳐갖고 이제 처음으로 최초로 이게 이제 재현을 했죠 자연을. 그래서
서울 한국민속박물관에서도 전시회를 했고요. 기부도 지금 부산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화도 태안의 문화라고 볼 수 있고요.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